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의도 제현 메타버스 곧 출시하겠다. 제2의 성공신화. 자, 메타버스, 블록체인, 알뜰폰까지 플랫폼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있는 코나아이입니다. 자, 원래 신용카드에 들어가는 IC칩을 제조하던 코나아이를 전국 선두의 지역화폐 플랫폼으로 변모시킨 승부사입니다. 자, 지역화폐 플랫폼은 단순 결제를 넘어서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지난 12월에 부산에서 출시된 동백택시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자,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택시 호출 서비스고요. 중개료하고 호출비가 무료라고 합니다. 택시기사는 결제 수수료만 내면 되고요. 출시 4개월 만에 부산 택시의 70%가 넘는 가입을 할 정도로 호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플랫폼을 확대 적용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의도를 메타버스로 실제와 똑같이 구현하는 코나 메타월드라고 합니다. 정치, 금융, 커머스, 엔터테인먼트, 라이프 사이클 등 5개 영역으로 나눠서요, 사회적,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구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시위권을 구매를 하면은 아바타가 국회 앞에 가서 시위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의도 유명 쇼핑몰에서도 쇼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답니다. 또한 이용자가 메타버스 상에서 가상 공간의 아파트나 건물을 분양을 받으면 거기서 임대할 수도 있고, 여기서 내 취향대로 실내 공간을 꾸밀 수도 있고, 빌딩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외형 변화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 인지도를 높이면 그에 따라서 보상의 코인이 지급되는 시스템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뭐라 그럴까요?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으로 해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기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에게 코인이 지급이 될 거고, 이 코인을 다른 마일리지 형태로 뭐 택시, 블록체인, 뭐 알뜰폰 이런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걸 뭐 현금화 일정 뭐 금액에 뭐 혹은 일정 어떠한 코인으로 재화로 바꾸면 그걸 다시 한번 현금으로 바꾸는 이런 시스템을 발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코나 체인을 이제 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에 기반으로 해서 설문과 투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지난 1년 만에 36개 지자체 서비스를 도입했으면서 30만 명의 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야심작이 바로 알뜰폰인데요. 이 모나도 올해 안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유심을 통해서 통신사에 공급만 해왔는데, 이것을 이제 LG U 플러스 공급망을 좀 갖고 와서 한 개 유심에 2개 투넘버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알뜰폰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좀 사업자들에게 혹은 이제 업무용으로 정말 좀 여러 가지 좀 뭐랄까요, 번호를 갖고 있어야 하는 그런 사업자들에게 유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역 카페 운영하는 것을 좀 재계약을 하면서 시장에서 입지를 굳건하게 다지고 나가면서 앞으로도 신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도, 그 다음에 메타버스도, 알뜰폰도 정말 올해 안에 한다고 했었고, 작년에 정말로 주가가 밑도 끝도 없이 막 폭락을 했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올해는 꼭 그러지 않기를 좀 바라면서 내년에 성장을 좀 기대케 하는 코나아이였습니다. 자, 코나아이의 일봉이고요. 오늘 3.45%, 오늘 하락장이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었고, 요때도 좀 많이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구간구가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요 구간도 그렇고. 현재 거래량 많지 않고요. 또 주봉상으로 요때 고점을 달렸던 이 시절부터 시작해서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쭉쭉 내려왔습니다. 뭐 지역화폐 더 이상 안 주겠다, 뭐 사용을 못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육비로라든가 여러 가지 포인트비로서 환급되는 금액들이 좀 크고요. 또 충전하면 일정 금액의 퍼센트별로 지자체별로 좀 다르지만은 조금 더 많이 얹어주는 그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걸 사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역화폐 플랫폼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코나아이가 안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월봉상으로 봤을 때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반토막 이상 났고요. 시가총액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천억 원 살짝 밑으로 내려왔고, 코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네, 기관의 꾸준한 사랑을 좀 받고 있고요. 외국인에게는 조금 뭐랄까, 기대를 못 받고 있죠.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기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그런 관심도를 좀 받고 있고, 1분기 매출액 나왔는데 580억. 정말 잘 나왔네요. 580억. 그리고 580억이 매출이죠. 매출액이 580이고 영업이익이 147억 원. 147억 원. 147억 원. 여기가 500억 정도. 580억. 580억이면 분기 대비해서도 좀 1억 원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아까 까먹었네요. 아까 얼마였죠?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까먹었네요. 자, 영업이익이 죄송합니다. 영업이익이 147억 원. 147억 원이면 분기별로 늘어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폭발적인 성장력을 끌어왔다. 50% 이상씩 40%뭐 이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봤었을 때 전혀 나쁜 상황은 아니고 쭉쭉 올라갈 모멘텀만 좀 남은 것 같고요. 이미 컨센서스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괜찮은 상황이라 보고, 우선 작년에 PR이 9배였기 때문에 지금 뭐 딱히 상황은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작년에 봤었을 때니까 작년 요 수준이었을 텐데 이거보다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PR이 더 내려왔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거 이외에는 뭐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별다른 얘기는 없었고, 작년 말에 왜 이렇게 안 좋았는지 잠깐만 좀 살펴보자면, 작년 말에 왜 이렇게 안 좋았을까요? 지금 찾아봤을 때는 이 특혜 운행? 네, 요거밖에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혜를 받아서 운행을 좀 하였다. 뭐 이런 것들? 뭐 제외하고는,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에 대한 얘기들은 또 없네요. 네. 그래서 뭐 낙전 수혜다 뭐 이런 말들을 제외하고는 뭐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대선도 다 끝났고 이재명 그 전 대통령 뭐라고요? 출마 한 후보 전 후보와의 유착 관계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수면 아래 내려갔기 때문에 뭐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는 혹은 사업적으로만 봤을 때는 올라갈 일들만 좀 남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조금 리스크가 있었던 기업은 맞으니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여러분들 판단해서 좀 들어가셔야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